그날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김영애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정지수입니다. 58년 전 정미선 회장님께서 보육원에 맡기셨던 바로 그 친딸이요. 고아 출신이라고 천출이라고 30년 동안 저를 구박하셨던 분이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 소리 없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봅니다. 신화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촬영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저만 유독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랬지. 시어머니께서 내가 웃으면 사진이 천해 보인다고 하셨었지.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골다공증약까지. 약통을 열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립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손이 무겁습니다. 영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고개를 숙입니다. 예, 어머님. 오늘 약 색깔이 왜 이래? 어제와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머님. 같은 약입니다. 제가 어제 새로 처방받아온 거라. 내가 30년 넘게 먹은 약인데 내가 모를 것 같아. 다시 확인해봐. 저는 아무 말 없이 약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론 똑같은 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잘못 봤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김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애, 이 김 좀 봐. 너무 태웠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구워오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지 뭐. 어차피 내 손에서 나온 건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남편 윤재혁 씨가 식탁에 앉습니다. 저는 그의 밥그릇을 챙기며 슬쩍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보. 응? 오늘 창립 30주년 행사 리허설이 있는데 제가 입을 한복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역시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었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황급히 서재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앉아. 예,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갑습니다. 이번 창립 30주년 행사 말이야. 예, 어머님. 내가 종부 자격으로 참석하는 건 아니야. 알지? 예, 넌 그저 손님 응대나 하면 돼. 가문을 대표하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우리 가문의 얼굴이 되는 건 글쎄 좀 그렇잖아.
저는 손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도 느끼지 못할 만큼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선출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의 체면을 운운하느냐는 소리 들을까봐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천출. 그 단어가 또 나왔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네가 입을 한복도 내가 골라뒀어. 너무 화려한 건 안 돼. 내 주제를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재를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58세.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집니다. 30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오후가 되자 저는 행사 리허설을 위해 그룹 본사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28배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저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넌 고아 출신이잖아. 내가 우리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대를 잇겠다고? 천출이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 말들이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행사 담당 직원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저는 손님 응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시어머니께서 서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저는 구석진 곳에서 그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30년을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았는데 결국 나는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핸드백을 열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에게 받아둔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봅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심었던 목련나무가 지금은 저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하얗게 꽃을 피웁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식사 시간. 다시 한번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상을 차립니다. 영애, 이 나물간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 입맛을 모르겠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물로 씻어냅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하지만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창립 30주년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면 나는 이 집을 떠난다.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30년의 굴욕이 끝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또 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영애야.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을 하루 앞둔 오늘, 저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행사장 최종 점검, 초대장 발송 확인,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입으실 한복의 마지막 수선까지. 저는 그룹 본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점심도 거른 채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게 내일이면 끝나.
그리고 나도 끝낼 수 있어. 본사 로비에서 행사 담당 부장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모님, 내일 행사 때 귀빈석 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여주세요. 부장이 태블릿으로 좌석 배치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멈칫합니다. 제 자리가 귀빈석이 아닌 일반 가족석 맨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배치한 건가요? 아, 그게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이시군.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나 봅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려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행사 끝나면 영애한테 이혼 서류 건네. 어머니 그게 30년이면 충분히 이용했어. 이제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새 며느리를 들여야지. 하지만 영애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뭘 했는데? 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가문 이름에 먹칠이나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을 뿐이잖아. 이제 내 손주들도 다 컸으니 영애는 필요 없어. 저는 문 앞에 선 채 숨을 죽입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들립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가까스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혼은 내가 먼저 결심했던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립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합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떨어지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영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황급히 손가락을 씻고 몸을 돌립니다. 예, 어머님. 내일 행사 때 네가 입을 한복 내 방에 가져다 놨으니까 나중에 가져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십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갑습니다. 내일 행사가 끝나면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니까 각오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 이혼 통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애 너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내일 행사 때 얼굴 관리 좀 해. 손님들 앞에서 그런 얼굴로 돌아다니면 우리 가문 체면이 깎여. 결국 당신에게도 나는 체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한복을 가지러 갑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복은 저기 옷장 위에 있어. 가져가. 예, 어머님. 저는 옷장으로 향하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는 제가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져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한복을 집어들고 방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상자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밤 10시. 저는 방에서 혼자 한복을 펼쳐봅니다. 연한 회색빛의 소박한 한복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으실 화려한 자주색 한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역시 나는 이 집안에서 조연일 뿐이야.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척하고 있습니다. 영애 네.
내일 행사 때 실수하지 마. 어머니가 많이 예민해 하시니까. 알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욕실로 향합니다. 저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 우리는 부부였지만 한 번도 진짜 부부 같았던 적이 없었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아까 그 낡은 가죽 상자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보고 계십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우시다니. 저는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강하기만 하셨던 분인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도 무언가 숨겨진 아픔이 있는 걸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창립 30주년 행사가 열리고 그 행사가 끝나면 시어머니께서 이혼 통보를 하실 겁니다. 좋아. 어차피 내가 먼저 이혼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면 더 편하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정원의 목련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30년의 세월이.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방 쪽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 방 앞에 섭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님?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멈춰 계십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것을 주워드립니다. 낡은 곰 인형 키링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아까 본 반쪽짜리 목걸이와 빛바랜 사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저는 사진을 집어듭니다. 아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아기의 팔에 있는 화상 흉터가 제 어릴 적 흉터와 똑같습니다. 그거 내려놔.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십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누군지. 어머님, 이 아기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이 사진 속 아기가 저 같은데요.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가 아닌 두려움 같은 것. 저는 방을 나와 복도에 멈춰섭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 사진 속 아기가 나였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빛바랜 아기 사진, 낡은 곰 인형 키링, 그리고 제 팔에 있는 화상 흉터.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시어머니는 내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지? 새벽이 밝아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30년 인생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저 물건들이 의미하는 게 대체 뭔지.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합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오늘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아낼 거야. 아침 6시,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밤에 본 그 물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제 어릴 적과 똑같은 화상 흉터가 있는 아기 사진, 그리고 낡은 곰 인형 키링. 도대체 왜 시어머니께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영애,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입니다. 예, 어머님. 간밤 일은 잊어. 내가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예, 어머님.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십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내 서재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이걸로 바꿔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하거든.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혼 서류를 보관하시려는 건가?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의 서재로 향합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서재의 금고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곳이니까요. 서재 벽면에 걸린 그림을 치우자 금고가 드러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엽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들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금고 안쪽을 확인하는데 그때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가죽 상자. 간밤에 시어머니 방에서 본 바로 그 상자입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저는 그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열어봐야 해. 이게 뭔지 알아야 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쪽짜리 백금 펜던트.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있고 그 반쪽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수? 이 이름은 처음 듣는데. 두 번째, 빛바랜 아기 사진. 간밤에 본 바로 그 사진입니다. 아기의 왼쪽 팔에는 화상 흉터가 선명합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왼팔을 만져봅니다. 어릴 적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흉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흉터와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세 번째, 낡은 곰 인형 키링. 작은 갈색 곰 인형인데 귀 안쪽을 자세히 보니 붉은 실로 수놓은 작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제 팔의 화상 흉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누군가 내 흉터를 보고 일부러 수놓은 거야. 저는 상자를 든 채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거지? 왜 시어머니께서 내 어릴 적 사진과 흉터가 새겨진 인형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섭니다. 영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입니다. 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보,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금고 비밀번호를. 그게 뭐야? 내가 들고 있는 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상자를 등 뒤로 숨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줘. 여보,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라고. 남편이 제 손에서 상자를 빼앗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백금 펜던트가 바닥을 굴러가고 아기 사진이 남편의 발밑에 떨어집니다. 남편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대체? 여보, 당신도 알아요? 이게 뭔지. 넌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금고 안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어머님께서 제 어릴 적 사진을.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이 일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장 이것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하지만 영애, 내가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부탁이니까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으려고 해.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금고 깊숙한 곳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오늘 행사 끝나면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이 일은 잊어. 여보, 부탁이야, 영애. 제발. 남편이 서재를 나갑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 금고 앞에 서 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은 나와 관련이 있어. 저는 금고를 닫고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물건들 생각뿐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행사 준비를 위해 그룹 본사로 향해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30년 전 이 집안에서 유모로 일했던 박 여사님. 지금은 은퇴해서 요양원에 계시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아이고, 영애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여사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58년 전 일인데, 58년 전이요? 네.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께 딸이 있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릅니다. 여사님? 영애 씨,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 정말 딸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지수라는 아이였어요. 하지만요, 사모님께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그룹 후계 경쟁 때문이었죠. 딸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정략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맡겨진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애 씨, 네, 당신이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사모님께서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당신을 보시면서 자꾸 우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사모님께서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께 딸이 있었다. 지수라는 이름의 딸. 그리고 그 딸은 보육원에 맡겨졌다. 저는 제 왼팔을 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그리고 내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 물건들과 나 그리고 시어머니의 딸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어. 오후 1시. 저는 그룹 본사에 도착하지만 행사 준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무언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진실을 알아야 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30년 전 신화그룹, 정략결혼, 후계 경쟁.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 30년 전 신화그룹의 후계자 경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장남의 정략결혼을 추진하셨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딸을 버리셨구나.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왜 내 어릴 적 사진이 금고에 있는 거지? 왜 내 흉터와 똑같은 자국이
곰 인형에 새겨져 있는 거지?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아이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시어머니의 딸이라니. 그럼 3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구박한 게 생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제 방으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들. 낡은 아기 옷 한 벌과 작은 담요. 저는 그것들을 펼쳐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물건들입니다. 담요 귀퉁이에 작은 자수가 있습니다.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니 글자 같은 게 보입니다. 지수. 저는 담요를 떨어뜨립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지수. 내 이름이 지수였다는 거야?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왼팔의 흉터를 봅니다. 금고 속 곰 인형의 자국과 똑같은 이 흉터. 사진 속 아기의 흉터.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딸이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동안 나를 천출이라고 멸시하고 구박했던 사람이 내 친어머니였다는 거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담요를 꽉 쥐고 있던 저는 어느새 동이 트는 것을 봅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 행사가 열리는 날이야. 거울을 봅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합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해. 내가 정말 시어머니의 딸인지. 아침 6시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깨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차에 올라탑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 박 여사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1시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박 여사님께서는 이미 산책을 나오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영애 씨?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 여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놀라십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인사를 드립니다. 여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서. 하지만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박 여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신화그룹 저택에 시집 왔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여사님, 어제 통화에서 말씀하신 거요. 시어머니의 딸 지수에 대해서. 박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사님,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이요. 영애 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핸드백에서 고아원에서 가져온 담요를 꺼냅니다. 그리고 귀퉁이에 수놓인 지수라는 글자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담요예요. 여기 이 이름이 보이시죠? 박 여사님께서 담요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분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네, 58년 전 사모님께서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맡기실 때 저한테 담요에 아이 이름을 수놓아 달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찾으러 갈 거라면서요.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라는 거예요? 박 여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영애 씨. 아니, 지수. 여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친딸이 맞나요? 박 여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58년 전 그날 밤 저는 사모님을 따라 보육원에 갔어요. 사모님께서 아기를 맡기시면서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안해, 미안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박 여사님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30년 전 사모님께서 똑같은 보육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어요. 정략 결혼을 위한 며느리감으로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박 여사님께서 제 왼팔을 가리키십니다. 당신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사모님께서 그 흉터를 보시고는 기절하셨어요. 그 흉터는 지수, 그러니까 당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생긴 거거든요. 뜨거운 물에 데웠었죠. 저는 왼팔의 흉터를 만져봅니다. 그 후로 사모님께서는 밤마다 우셨어요. 서재에 혼자 계시면서 계속 우셨죠. 하지만 낮에는 당신을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왜요? 친딸인 걸 알았으면 왜 저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두려우셨던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그룹의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그래서 차라리 당신을 미워하는 척하는 게 더 쉬웠던 거죠. 저는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면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천출이라고,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박하신 게 다 알면서 하신 거였다는 거죠? 영애 씨, 아니 지수. 사모님께서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친딸을 며느리로 대하면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게 무슨 변명이 되나요? 저는 30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요양원 마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박 여사님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십니다. 울어요. 참지 말고 울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립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친딸인데.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립니다. 박 여사님께서 물티슈로 제 얼굴을 닦아주십니다. 지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하실 거예요. 30년 동안 이용했으니 이제 쓸모가 없다고. 그럼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죠. 하지만 지수, 30년 동안 당신은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박 여사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십니다. 오늘 행사에 저도 갈 거예요.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여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지수. 이제는 누군가 당신 편에 서줄 거예요.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봅니다. 눈은 여전히 붓고 얼굴은 창백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오늘 행사가 있는데. 산책 좀 하고 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입니다. 내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닙니다. 바람을 쐬었더니 눈이 좀 따가워서요. 오늘 행사 때 얼굴 제대로 못하고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가서 화장이나 해. 예,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시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영애, 예, 오늘 행사 끝나면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잠시 당황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리십니다. 가봐. 방으로 들어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백에서 담요를 꺼냅니다. 지수라는 이름이 수놓인 담요. 이게 내 정체성이었어. 나는 김영애가 아니라 정지수였어. 그리고 옷장에서 금고 사진을 찍어둔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제 금고를 열었을 때 저는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반쪽짜리 백금 펜던트, 아기 사진, 곰 인형 키링. 이것들이 내 증거야. 오후 2시 행사 준비를 위해 한복을 입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연한 회색빛 한복. 하지만 오늘은 이 한복이 달라 보입니다. 이건 며느리의 한복이 아니야. 이건 딸이 입어야 할 한복이었어.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오후 4시 남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준비됐어? 네. 오늘 어머니한테 들을 얘기에 대해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봅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뭘?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영애? 아니에요. 제 이름은 김영희가 아니라 정지수예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을 나갑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칩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시고 멈춰 서십니다. 준비 다 했어. 예, 어머님.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오늘 저녁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58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요. 무슨 소리야? 저는 시어머니께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제 이름은 정지수예요. 58년 전 어머니께서 보육원에 맡기셨던 바로 그 아이요.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십니다. 복도 벽을 붙잡으며 겨우 서 계십니다. 넌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 오늘 저녁 어머니께서 이혼 통보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밝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 만에 되찾는 내 인생.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28배 나이로 신화그룹 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고아 출신인 제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놀람, 그리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그때 이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친딸이라는 걸.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룹 임직원들, 신화그룹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 저는 박 여사님을 찾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을 텐데. 그때 입구 쪽에서 박 여사님께서 손을 흔드십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갑니다. 왔어요, 지수. 여사님, 오늘 용기 내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박 여사님의 손을 꽉 잡고 저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는 시어머니께서 우아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서 계십니다. 조명을 받은 그분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죄책감을. 신화그룹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룹의 역사, 성장 과정,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습니다. 30년 전 친딸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했다는 진실은 연설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됩니다. 저는 가족석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귀빈석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까지만이야. 오늘까지만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 만찬 중간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옛 비서를 만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30년 전 시어머님 곁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처음 이 집안에 오셨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비서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당신을 보시고는 서재에 들어가셔서 한나절 내내 우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그날 밤이요? 제게 30년 전 보육원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지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기록을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증거를 없애신 거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증거를 없애셨어. 친딸이라는 증거를 모두 없애셨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담요, 흉터, 그리고 금고 속 물건들의 사진. 만찬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무대에 다시 오르십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홀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신화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홀에 울립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다. 영애,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잡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저도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애, 당장 앉아.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김영애가 아니니까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향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장남 부인 아니야? 무슨 일이지? 무대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김영애라는 이름으로요. 홀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진짜 이름을 되찾고자 합니다. 영애, 당장 내려와.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십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정지수입니다. 58년 전 어머니께서 보육원에 맡기셨던 그만. 시어머니께서 무대로 뛰어오르십니다. 그만해, 제발. 왜요? 어머니, 왜 제가 멈춰야 하죠?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십니다. 30년 전 신화그룹의 후계자 경쟁이 치열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선택을 하셨죠. 친딸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하셨어요. 홀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위해 같은 보육원에서 여자아이를 데려오셨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담요를 꺼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금고 속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담요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기의 왼팔에 있는 화상 흉터. 저는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제 왼팔에 흉터가 드러납니다. 제 흉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곰 인형 키링에 수놓인 붉은 실 자국도 제 흉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제 흉터를 보시고 바로 아셨죠?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았어.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어.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그런데 왜 30년 동안 저를 천출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구박하셨어요? 두려웠어. 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걸 잃을까봐. 그룹도 명예도 모든 걸. 그래서 차라리 너를 미워하는 게 더 쉬웠어. 쉬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쉬웠다고요? 홀이 완전히 침묵에 잠깁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2번이나. 첫 번째는 58년 전 보육원에 맡기실 때, 2번째는 제가 돌아왔는데도 모른 척 하실 때, 어머니께서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오나요? 저는 무대를 내려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남편이 다가옵니다. 영애? 아니, 지수?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나도 어머니한테 들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가문의 명예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저보다 중요했군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출구로 향합니다. 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끝났어. 30년 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박 여사님께서 제 옆에 서십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왼팔의 흉터를 만져봅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정지수로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께서 서 계십니다. 지수. 돌아가세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분의 얼굴. 30년 동안 나를 구박했던 그 강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용서요? 어머니, 전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언젠가는요.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어머니께서 무너져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이. 행사장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괜찮아요, 지수? 모르겠어요, 여사님. 제가 잘한 건지.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언론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전원을 끕니다. 후회하지 마요. 당신은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신화그룹 충격 폭로. 30년 전 친딸 유기 의혹. 화면에는 행사장에서 제가 폭로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네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수.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밤 11시 박 여사님과 헤어지고 저는 혼자 거리를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네. 작은 호텔을 찾아 체크인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집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영애 아니 지수?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수야,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해줘. 신화그룹 관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아직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섭니다. 왼팔의 흉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흉터가 내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어. 잠을 청하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8배 시집와서 58이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고 가족들의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게 다였어. 나는 그저 버티기만 했어. 새벽 2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지수야, 나야.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지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 너머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입니다. 나도 괴로웠어.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알았으면 말했어야죠. 30년 동안 거짓말하며 사는 게 괴로웠다고요? 가문이, 그룹이, 역시 그게 더 중요했군요. 저는 문에서 물러납니다. 돌아가세요. 당신과 저는 이제 끝이에요. 지수,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제가 서명할게요.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남편이 떠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봅니다. 신화그룹 이야기가 메인 뉴스입니다. 신화그룹 주가 급락. 정미선 회장 사퇴 압박. 30년 전 친딸 유기 사건, 검찰 수사 착수. 화면에는 신화그룹 본사 앞에 모인 기자들과 항의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도 돼. 오전 10시 박 여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 괜찮아요? 네, 여사님. 그럭저럭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저는 박 여사님과 다시 만납니다. 여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십니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 사모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이걸 당신한테 꼭 전해달라고. 봉투를 열자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부터 읽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지수에게 엄마가 쓴다. 30년 동안 엄마는 비겁했다. 친딸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고 오히려 너를 더 구박했다.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진실을 숨기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권력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30년 전 그날 너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엄마는 매일 울었다. 언젠가 너를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너를 알아봤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5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이 서류는 신화그룹 지분의 40%다. 원래 네가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다. 그리고 엄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다. 검찰 조사도 받을 것이다. 그게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이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언젠가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란다. 너의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흐릅니다.
박 여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수 사모님께서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사님,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서류를 봅니다. 신화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 정말로 40%를 제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 30년의 굴욕에 대한. 오후 3시 신화그룹 본사 앞에 도착합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정지수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실 건가요? 그룹 경영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본사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회장실. 30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들어온 적 없는 곳입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께서 창가에 서 계십니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단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습니다. 왔구나. 편지 잘 받았어요. 지수야.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려다 멈춥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나는 단지 그룹 지분 받으러 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지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이제 저는 신화그룹의 주주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니에요. 지수. 친딸을 30년 동안 며느리로 구박한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연민. 이 사람도 결국은 약한 사람이었어. 권력 앞에서 친딸마저 버린. 일어나세요. 지수야. 일어나라고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30년이 용서되나요? 저는 회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30년 전 이 건물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나는 행복할 줄만 알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남편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수,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지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나도 괴로웠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당신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동안 참기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인생을.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 여사님입니다. 지수 괜찮아요? 네, 여사님.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요. 네. 감사해요, 여사님.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전화를 끊고 저는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걷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좁고 초라한 곳이지만 이곳이 더 편합니다.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왼팔의 흉터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나는 정지수야. 김영애가 아니라. 하지만 58년을 산 인생에서 30년을 김영애로 살았습니다. 정지수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입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러 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남편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지수,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지수 씨와 윤재혁 씨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그룹 지분을 받았으니까요. 지수, 그래도 당신한테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에 서명합니다. 정지수라는 이름으로 58년 만에 처음 쓰는 제 진짜 이름입니다.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합니다. 이제 우리 남남이네. 처음부터 남남이었어요. 부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밖에서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수야, 왜 여기 계세요? 너를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더욱 초췌해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바빠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엄마 얘기 좀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58년 전에 저를 버렸고 30년 동안 구박했다는 것 말고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줬으면 해. 어머니께서 손에 든 봉투를 제게 내밉니다. 이게 뭐예요? 58년 전 편지야.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엄마가 매년 썼던 편지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쏟아집니다. 30통이 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칩니다. 지수에게 오늘 너를 보육원에 맡겼다.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미안하다, 지수야. 엄마가 너무 약했다. 1년 후 꼭 너를 찾으러 가겠다. 두 번째 편지. 지수에게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찾으러 갈 수 없었다. 그룹 일이 너무 복잡하고 후계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꼭 널 찾으러 갈게.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30년 전 제가 신화그룹 저택에 시집 온 날 쓰인 것입니다. 지수에게 오늘 너를 다시 만났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며느리가 바로 너였다. 왼팔의 흉터를 보는 순간 엄마는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준비한 정략 결혼이 무너질까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엄마 곁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비록 며느리로 서지만 엄마는 너를 지켜볼 수 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분노도 함께 치솟습니다. 이게 변명이 되나요?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후회했다고요? 그러면서도 30년 동안 저를 천출이라고 불렀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건 엄마가 너무 겁이 났기 때문이야.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를 대신 무너뜨린 거예요? 어머니의 죄책감을 저한테 전가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맞아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가져갈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지수야. 이제 가세요.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두고 걸어갑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읽습니다. 58년 동안 어머니께서 쓴 편지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편지들. 이 사람도 괴로웠겠지. 하지만 그게 나의 58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 여사님입니다. 지수, 오늘 이혼 서류 서명했다면서요. 네, 여사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여사님,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지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워하며 사는 게 괴로우면 용서하는 거고 아직 괴롭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아직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나요. 그럼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일주일 후 신화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어머니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4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서 참석합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다. 어머니도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미선 회장의 직책 해임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최대 주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정미선 회장은 30년 전 친딸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돌아왔을 때도 진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실패입니다. 그룹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미선 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에 찬성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나쁜 경영자였지만 그룹을 여기까지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봅니다.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장일치로 정미선 회장의 해임이 결정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옵니다. 지수야,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니까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요.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회의장을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쉽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박 여사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했어요, 지수. 여사님,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회의장 건물을 뒤돌아봅니다. 30년을 저를 짓눌렀던 그곳.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해.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편지들을 다시 꺼냅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쓴 편지들. 한 통 한 통 읽으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겠지. 하지만 그 괴로움을 혼자 감당했어야지. 왜 나한테까지 전가한 걸까?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펜을 듭니다. 어머니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58년 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제 58년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김영애가 아닙니다. 저는 정지수입니다. 어머니의 딸 정지수.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지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지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어머니께 보낼 준비를 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가 30년 전 신화그룹 저택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목련꽃이 한창이었죠. 오늘 저는 그 저택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갑니다. 정문을 지나며 정원의 목련나무를 봅니다. 30년 전 제가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저보다 훨씬 크게 자라 하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꽃은 피는구나. 현관 앞에 서자 오래된 집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수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올 거라고 하셨어요.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걷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이 복도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재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어머니께서 창가에 서 계십니다. 6개월 사이에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6개월 만에 부르는 어머니라는 호칭. 여전히 입에 붙지 않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앉아라. 소파에 마주 앉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께 차를 따라드렸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다가 조금 흘립니다. 어머니, 괜찮아. 늙으니까 손이 떨리네.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흐릅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새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 잘 지냈다니 다행이다. 또 침묵이 흐릅니다. 지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께서 깊게 숨을 들이십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58년 전 너를 버린 것도 30년 동안 너를 구박한 것도 모두 엄마 잘못이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고 너무 욕심이 많았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내 딸을. 어머니,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왼팔의 흉터를 무의식 중에 만집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6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평생 미워하며 살아야 할지.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미워하며 사는 것도 결국 저를 괴롭히는 거라는 걸요. 지수야.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30년의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도 두려웠고 실수했고 후회한다는 걸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엄마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반쪽짜리 백금 펜던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나머지 반쪽이요. 저도 이제 제 반쪽을 가지려고요. 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듭니다. 지수야,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 거니? 우리가 모녀라는 증거잖아요. 비록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요. 어머니께서 펜던트를 가슴에 꽉 안으십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일어섭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지수야, 네, 다음에 또 와줄 수 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거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택을 나서며 다시 한번 목련나무를 봅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립니다. 58년이 걸렸지만 나는 결국 돌아왔어. 딸로서. 저녁 박 여사님과 약속한 식당에 도착합니다. 지수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네, 여사님.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전히 어색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여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잘했어요, 지수. 천천히 가면 돼요. 여사님, 감사해요. 여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거리를 걷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이제 나는 정지수야. 58년 인생에서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칩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58년 동안 쓰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요. 오늘은 6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만 느껴지는 건 아니었다. 어머니도 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이해는 조금씩 하게 된다. 그리고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미워하며 사는 것도 결국 나를 괴롭힐 뿐이니까. 오늘 어머니께 펜던트를 드렸다. 우리가 모녀라는 증거. 58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58세.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지수야,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 놓을게. 잘 자거라. 문자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작은 미소지만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소입니다.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주무세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고 이제는 딸로 살아가고 있어.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아프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정지수로 사는 하루는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30년 동안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며칠 후 신화그룹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4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서 저는 이제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이사님, 다음 안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회의실에서 제 의견을 말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정 이사님,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도 가족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이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떠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니.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약속한 저택으로 향합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30년 동안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해줄 차례지. 같이 앉아 식사를 합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편해지고 있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넌 행복하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프고 3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요? 어머니께서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십니다. 엄마는 후회하며 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이렇게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돼. 어머니, 엄마는 내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끔 얼굴 보고 함께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합니다. 목련나무 아래에 섭니다. 이 나무, 내가 30년 전에 심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도 기억해.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작았는데,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크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는 거야. 나무도 상처도. 저는 목련꽃을 바라봅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어머니, 상처가 아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물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저택을 떠나며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께서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드십니다.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아주 천천히. 밤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를 씁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30년 동안 제가 어머니께 음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는 걸. 5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지수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 시작이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밤의 별이 반짝입니다. 58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내 것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씩 천천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눈을 감으며 미소 짓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지수로 사는 하루는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